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베이킹에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아서 베이킹 관련된 질문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나눠서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에 대한 질문들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전공, 직업, 자도르 어원. 먼저 제 이름은 김자은이고요. 나이는 30대입니다. 왜 자도르인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름에 자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친구들이 이제 자돌이라고 불렀었어요. 대학교 와서도 친구들이 자돌이라고 불렀어서 자연스럽게 자도르가 되었습니다. 전공을 제과제빵 전공했는지 여쭤보셨는데 저는 전공 경제학과고요. 제과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제과는 직장 다니면서부터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한 직장에 7년 정도 다녔고요. 작년 말까지 다니다가 작년 말에 퇴사하고 올해부터는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계신가요? 업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현재 가게 같은 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업장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원래 직업은 무엇인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금융회사였고요. 대학교 때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원서를 주로 쓰게 돼서 금융회사의 홍보팀에서 좀 오래 일했었어요. 그때 홍보팀에서 맡은 업무가 사진 찍고 글 쓰는 거 위주였어서 DSLR 다루거나 하는 것도 이제 그때 배웠었습니다. 베이킹을 시작한 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맨 처음 베이킹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처음 베이킹 시작한 게 2014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처음 시작했고요. 원래 저는 먹는 거랑 요리 같은 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에 베이킹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홈베이커 분들처럼 퇴근하고 뭐 베이킹하고 주말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조금씩 듣고 그냥 정말 단지 취미로만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경제학이라는 거에 좀 전혀 관심이 없고 제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그냥 원하지 않는 과에 가고 취업도 그냥 과 친구들이 많이 쓰는 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가다 보니까 딱 입사를 했는데 하자마자 좀 진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특유의 좀 경직돼 있는 문화랑 상명하달식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베이킹을 시작한 지 한 2, 3년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이거를 내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너무 리스크가 큰 일이었어요. 왜냐면 다니던 회사가 되게 안정적이었고 그리고 막 일이 크게 힘든 것도 아니었고 뭐 사람들도 나쁘지 않았고 특별히 그렇게 다니던 회사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베이킹을 하겠다고 이거를 때려치고 뭘 시작하기가 너무 무모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죠.
회사가 이제 수입도 나쁘지 않고 안정적이니까 베이킹을 이렇게 회사 이외의 시간에 좀 계속해서 열심히 배우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무작정 막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좀 고민을 하면서 내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쯤에 나카무라 아카데미라는 제과학교 과정이 토요일만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를 다녔죠. 내가 베이킹을 당장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실력이 쌓이기 전까지는 회사를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거의 평일이나 주말이나 항상 베이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피곤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랑 목표가 좀 있으니까 막 몰입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는 작년 1월 달에 처음 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사실 유행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고 제가 나이도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안 봤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베이킹하는 거를 막 찾아보다가 보게 됐는데 영상미가 막 장난 아니고 소리도 막 너무 계속 이제 자기 전에 막 보고 싶을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했는데 근데 제가 본 유튜브 영상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레시피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실했었어요. 뭐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망치기 쉽다라든지 뭐 설탕을 언제 넣어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자세히 좀 나와 있으면 따라하기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략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실제로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은 이것만 봐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이 그냥 팍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영상을 촬영해 본 적도 없고 편집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저는 약간 기계치라서 기계 만지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 길로 바로 뭐 편집 같은 거 알려주는 학원 이런 거 막 등록하고 막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듣고 프리미어 같은 거 알려주는 그렇게 막 속성으로 막 들어가지고 영상을 그냥 바로 올렸어요. 그때가 이제 작년 1월 말이었고요. 그때 처음 올린 영상이 마카롱 만든 영상이었는데 지금도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보시면 진짜 엄청 허접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전업 유튜버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서 올리는 게 목표였어요.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개씩 무조건 올려보자. 그게 딱 시작할 때 목표였고요. 회사 다니면서 평일에 뭐 만들지 구상하고 레시피 테스트해보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찍고 편집하고 그렇게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유튜브 위주로
일정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 쉬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닐 시간에 주말에 날 좋은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작년에 한 해 동안 계속 유튜브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영상이 점점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10월쯤 됐을 때부터는 여러 가지 제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책 출간이라든지 외부 강의라든지 뭐 협찬이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제가 다녔던 회사가 금융권이기도 하고 좀 많이 보수적인 회사여서 겸업금지가 절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 강의 같은 거 절대 못하게 하고, 책을 제가 만약에 쓰면은 뭐 인세가 다 회사에 귀속되고 뭐 그런 사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거를 하려면 베이킹에 관련된 저의 그런 활동들이 좀 제약이 되게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쯤부터 이제 MCN 이제 소속사들한테도 막 컨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회사 눈치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쯤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나의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그게 제약이 크고 제가 더 이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면 뭘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이 들었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했을 때 뭔가 베이킹에 대한 그런 길이 되게 막연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퇴사했을 때 회사를 다닌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되게 들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이전이랑은 다르게 좀 많이 확신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더 이상 퇴사를 미룰 수는 없겠구나. 그냥 지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 막 고민이 안 됐어요. 그냥 뭔가 당연히 지금 퇴사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쿨하게 그냥 그 다음날에 저 연말까지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자도르님의 생각, 신경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통장 잔고 괜찮으신가요? 퇴사하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그거죠. 이제 시키는 일만 해도 되고, 모든 업무나 일 처리 이런 거, 시간 관리 이런 걸 되게 수동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랜서가 되고 나니까 모든 의사결정이랑 그런 걸 저의 책임하에 제가 혼자 스스로 온전히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는 부담감이랑 스트레스가 되게 커요. 회사에서는 사실 주어진 일을 하는 거지 제 위에 항상 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 제가 온전히 책임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는 내 일이기 때문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회사 일은 그냥 무조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 하기 싫다보다는 해야 한다, 잘 해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훨씬 크게 들고요. 그런 점에서 더 동기부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일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수입은 사실 회사 다닐 때보다는 줄었어요.
그전 회사가 좀 연봉이 높은 편이기도 했었고 유튜브 영상들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이랑 PPL이나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데서 얻는 수익, 그리고 책이나 키트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인세 같은 거랑 외부 강의나 강연 같은 데서 얻는 수입, 그런 것들이 제 주 소득이고요. 이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월별로 소득이 들쑥날쑥한 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를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대충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빵이나 과자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 드시나요? 네, 저는 베이킹을 시작한 것도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 단 거 엄청 좋아하고요. 매일매일 많은 양의 빵과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저는 디저트를 언제 주로 먹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커피 내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한 끼 식사를 하거든요. 첫 끼를 항상. 빈속에 엄청 배고플 때 당이 확 들어오면 그 단 게 몸에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찐이죠, 찐. 밥 다 먹고 후식으로 디저트 먹는 거보다 빈속에 공복에 먹으면 그 디저트의 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더 섬세한 부분까지 느껴져서 저는 그렇게 먹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영상 올릴 때마다 맛을 보시나요? 그리고 만드신 거 다 드시나요? 실패하신 건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처음에는 실패한 것도 그냥 막 맛없지 않으면 꾸역꾸역 다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패한 것까지 먹을 정도는 워낙 많이 만들다 보니까 먹어서 그냥 그저 그런 거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영상 올릴 때마다 맛을 보는지. 네, 맛은 당연히 봐야죠.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다른 사람 입맛보다 그냥 제 입맛을 제일 믿어야 되거든요. 테스트할 때는. 그래서 항상 만든 건 무조건 먹어봐야죠. 사실 근데 제가 아무리 매일매일 열심히 먹어 치워도 만든 거를 저 혼자 다 소진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냉동실에 보관이 가능한 것들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친구들 만날 때 이제 잔뜩 가져가서 친구들 다 나눠주면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케이크 같은 거는 옆집에 주로 많이 갖다 드려요. 옆집에 애기가 3명이나 있어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케이크랑 마카롱 같은 거. 저번에 막 옆집 이모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편지도 막 써준 걸 받았어요. 빵이 솔직히 몸에는 안 좋잖아요. 열심히 만들어 드시다 보면 살이 안 찔 수가 없을 텐데 몸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빵이 진짜 살 안 예쁘게 찌는 거 갑이거든요. 저 그렇게 마르지 않았고요.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군살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나름 노력하는 거는 이제 디저트를 많이 먹더라도 이제 밥 잔뜩 먹고 후식으로 먹지 않는 거. 그냥 끼니로 먹는 거. 그래서 그나마 살이 좀 덜 찌는 것 같고, 운동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운동 한 5번은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근력도 하고 유산소도 하고. 진짜 살 안 찌려고 진짜 발악하고 있습니다, 요새. 자도르님 애정하는 카페나 디저트 카페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제가 만든 거를 많이 먹는 편이고, 막 어디 찾아가서 디저트 막 투어하고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새 맛있어서 많이 간 곳이 연희동에 제인이라는 데, 마들렌 휘낭시에 같은 구운 과자도 팔고 푸티갸또 종류 파는데 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요새 좀 자주 갔었어요. 자도르님은 자신이 만든 것 중에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계속 만드는 것이 있나요? 저는 막 어떤 과자들의 등수를 매기기가 좀 힘들어요. 다 맛있었거든요. 다 맛있어서 웬만한 과자는 제가 다 좋아해서 주로 이제 냉동실에 떨어지지 않게 항상 쟁여주는 거는 스콘 종류고요. 그 자도르 플레인 스콘이랑 최근에 올린 거 중에 블루치즈 감자 스콘 완전 좋아해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커피랑 같이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만들었던 빵은 무엇이었나요? 베이킹 초보 시절 실수 같은 거 궁금해요. 가장 처음 만들었던 빵은 혹시 비스퀴기라고 아세요? 그 믹스로 물만 섞어서 구우면 스콘 비슷한 이제 비스킷이 되는 건데, 네, 그거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스콘 사 먹어본 적도 없고 비스킷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 안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도 판단 불가능할 때여서 부었는데 막 안이 밀가루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었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다음날 회사로 가져가서 회사분들 나눠드렸는데 막 사람들이 자은씨 이거는 맛이 없네?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베이킹 초보 시절 실수 같은 거 요새도 실수를 계속 하기 때문에 실수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량 다 해놓고 오븐에 넣었는데 막 설탕 같은 게 막 그대로 남아있다든지 이런 실수는 요새도 자주 합니다. 들고 가다가 반죽 떨어뜨려서 엎고 막 다 구워져 나온 거 꺼내다가 떨어뜨려서 막 다 부서지고, 네, 요새도 자주 그래요. 현재는 제과를 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빵도 도전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글루텐 프리나 쌀 디저트, 비건 베이킹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제과사는 파티쉐고 제빵사는 블랑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빵집에서 제과류도 팔고 빵류도 팔지만 외국에서는 파티셰가 빵을 안 만들고 과자만 만든다고 해서 너 왜 빵 안 만들어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너무 엄연히 다른 분야라서. 근데 사실 저는 빵을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해요. 저는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막 좀 담백한 종류, 막 속이 밍밍한 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저는 손으로 좀 섬세하게 작업해서 마무리하는 거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고 예쁘게 완성되는 디저트 종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빵보다는 제과가 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빵도 언젠가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제과 자체도 그렇게 실력이 막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빵도 나중에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제과를 더 연습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제빵 관련된 영상도 제가 어느 정도 빵에 대해 몇 번 만들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전문적인 실력이 쌓인 다음에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해서 아직까지는 빵 영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글루텐 프리, 쌀 디저트, 비건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제과의 다른 대안적인 영역이거든요. 아예 좀 별개의 영역이라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뭐 각각의 재료들에 대한 공부가 이제 필수고요. 실제로 수많은 경험이랑 테스트들이 쌓여야지 좀
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재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제과보다 더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 지금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생겨야 내가 좀 더 찾아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비건이라든지 쌀 디저트라든지 크게 아직까지 관심이 가는 영역은 아니어서, 네. 저는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당분간 좀 집중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베이킹 말고 다른 요리도 잘하시나요? 어떤 음식을 잘하시나요? 베이킹 말고 다른 취미는 없으신가요? 원래부터 요리하는 거랑 만들어서 먹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요리 자주 하고요. 요리해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플레이팅 잘해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파스타 좋아해요. 집에서 파스타 혼자 자주 해먹어요. 베이킹 말고 다른 취미. 사실 회사를 다닐 때는 베이킹이 취미였는데 베이킹이 직업이 되고 나니까 사실 이렇다 할 취미가 아직 없어요. 이제 베이킹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니까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취미가 아직까지는 딱히 없는 것 같네요. 강아지들 소개해주세요. 제가 계속 영상에 잠깐 노출만 시키고 소개도 안 드렸죠. 잠시만요. 저희 강아지들 3마리고요. 꼬미야 저기 봐봐. 꼬미 저기 봐봐. 우선 저희 첫째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얘는 꼬미예요. 제일 큰 애고요. 6살입니다. 얘가 둘째고요. 얘는 라떼예요. 라떼가 지금 5살이고,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애기. 얘가 막내 모카고요. 얘는 4살이에요. 얘는 여자예요. 사실 얘네는 3마리가 가족이고요. 얘가 꼬미가 아빠, 얘가 엄마예요. 그리고 얘가 딸이에요. 처음에는 꼬미만 집에 있었는데 얘네 둘이 이제 사귀어가지고 얘가 나왔어요. 사용하시는 오븐이 뭔지 알려주세요. 저는 우녹스라는 오븐 사용 중이고요. 모델명이 우녹스 우녹스 XTF135. 네, 그 제품 사용 중입니다. 스웨그랑 더불어서 제일 흔하게 쓰시는 컨벡션 오븐이고요. 한 3, 4년 전에 샀나?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요새는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스메그나 우녹스나 컨벡션 오븐의 장점은 일단 뜨거운 바람으로 겉이 마르듯이 구워지기 때문에 좀 바삭바삭하게 구워야 하는 제과 종류들은 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바삭한 쿠키 사브레라든지 아니면 마카롱 같은 거. 네, 되게 겉이 마르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구워져요. 그리고 제가 쓴 우녹스 같은 경우는 과자를 한 3판, 4판씩 한꺼번에 구워도 구움색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안정적으로 잘 구워져서 좋고요. 우녹스 오븐의 단점은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저도 사실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는 쟤를 켜놓을 수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방문을 닫아놔도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그리고 우녹스를 비롯한 컨벡션 오븐의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구워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처럼 바삭하게 구워야 되는 제과 종류 구울 때는 맛있게 구워지지만 좀 촉촉하게 구워야 되는 종류들은
데크 오븐이나 열선 오븐에서 구운 것보다 수분이 좀 더 날아가고 겉색이 진하게 구워지거든요. 뭐 제누아즈, 카스테라 그런 종류들, 그리고 수플레 시트 같은 종류 만들 때 열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터지고 제대로 제품이 안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기본적인 도구 추천해달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작년쯤에 도구 추천 영상 촬영했었던 게 있거든요. 영상 작업은 어디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스튜디오가 있으신가요? 카메라 장비나 촬영, 편집하는 방법 궁금해요. 영상은 집에서 찍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 집 거실이고요. 영상 주로 거실에서 항상 찍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작업방이 따로 있긴 한데 그쪽은 북향이라 촬영하기에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서 처음 몇 번은 작업실에서 찍었었는데 요새는 그냥 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카메라는 캐논 80D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캐논 100D로 촬영했었는데 조금 더 상위 기종으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언제 바꿨는지 티가 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잘 기계를 못 다뤄서 막 요란한 편집, 멋있는 거, 거창한 거 이런 거는 잘 못하고 그냥 진짜 기본적인 잘라 붙이기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미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영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제 영상이 좀 많이 허접한 편이거든요. 저는 뭐 색감 보정 같은 것도 전혀 안 하고 그냥 그냥 촬영한 거를 그냥 거의 잘라 붙이기만 하는 수준이어서 그렇게 막 제 영상이 영상미 있진 않고요. 제가 다만 좀 영상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고수하는 거는 이제 자연광이 있는 주간에 이제 촬영하는 거. 그거는 꼭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 찍으면 먹음직스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 하나 정도 빼고는 아마 다 낮에 찍은 거일 거예요. 레시피의 영감을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많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올린 거보다 앞으로 올려야 될 영상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 레시피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슈 같은 거나 에클레어 이런 것도 없고 까눌레 이런 것도 아직 안 올렸고. 그래서 제가 올릴 거는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굳이 막 뭐 해야 되지 고민을 안 해도 만들어야 될 것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이거 안 올렸으니까 올려봐야겠다 이런 것들 위주로 촬영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베이킹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건가요? 베이킹 실력을 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베이킹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라고 하면 저한테는 막 책상에 앉아서 막 책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공부 같아서 저는 베이킹을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베이킹은 그냥 무조건 많이 만들어 봐야지 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제과에 메인이 되는 주요한 재료들에 대한 특성이나 그 재료들이 반죽 안에서 하는 역할 그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두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외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책만 본다고 얻어지는 거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과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좀 실증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 책으로 내가 읽어서 아는 거랑 직접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고 맛을 보고 내가 느끼는 거랑은 또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는 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어서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많이 만들어 보고 망쳐보고 맛보고 비교해보고 그냥 그런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이킹 관련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베이킹은 과학이다라는 책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뭐 계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설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반죽 안에서 뭐 설탕의 양을 줄이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베이킹 처음 시작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궁금해하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으실 거예요.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베이킹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실 그 제가 다닌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도 이론 공부도 하고 수업도 하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상당수 겹치거든요. 원리는 이 책 하나만 보셔도 아마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그리고 이거 프로 파티시에를 위한 프랑스 과자 이 책이랑요. 제과의 기본 이거 세 가지 다 그 치지 전문학교에서 쓴 책이거든요. 이 나머지 두 책은 그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들 위주로 나와 있고 중간중간에 이 재료를 왜 써야 하는지 그런 설명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기본 슈 반죽이라든지 뭐 기본 커스터드 크림 반죽 이런 게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책만 있어도 웬만한 기본 과자들은 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추천합니다. 레시피는 아예 처음부터 짜시는지 기본 레시피에서 변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모든 레시피는 다 변형이에요. 처음부터 짜는 레시피라는 거는 없습니다. 그 제과가 역사가 되게 오래됐죠. 앞에 사람이 먼저 만들어 봤더니 맛있었던 레시피가 전해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진짜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제누아즈나 파운드나 뭐 아몬드 크림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뭐 배합비가 1대1대 1대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책에도 나와 있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베이킹은 재료들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다른 품목들은. 그런 애들에서 뭐 버터 대비 뭐 밀가루가 몇 프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품목별로 다 일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만의 레시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 내가 어떤 맛을 원하는지 어떤 식감을 내고 싶은지를 내 자신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치즈케이크를 만든다 치면은 내가 원하는 식감은 너무 단단하지 않으면서 뭐 속이 부드러웠으면 한다.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계란 맛은 많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아무튼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아무튼 내가 맛있는 치즈케이크에 대한 정의를 내 머릿속에 내리고 그러려면 내가 치즈케이크를 많이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거를 많이 맛을 봤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 그 맛있는 치즈케이크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기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 중에 좀 맛있었던 치즈케이크 레시피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라는 내가 돈 주고 배운 걸 수도 있고 내가 뭐 업장에서 일하는데 거기 레시피가 엄청 맛있었으면 그걸 킵해놨어도 되는 거죠. 아니면은 유튜브나 책에서 보고 만들어 봤는데 진짜 내 입맛에 맞더라.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내 입맛에 맞게 변형을 하시면 되는데요. 레시피를 변형을 하시려면 어떤 재료들을 더하거나 뺐을 때, 아니면 뭐 어떤 재료들의 양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그게 이제 그 구워져 나온 과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추천하는 책에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근데 책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책에 뭐 계란이 하는 역할, 설탕이 하는 역할 같은 게 자세히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치즈케이크에서 크림치즈 양을 늘렸을 때 어떻게 되나, 줄였을 때 어떻게 되나, 그런 거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많이 만들어 보는 게 결국엔 답이겠죠. 진짜 궁금하면은 해보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조건 다 똑같이 놓고, 내가 만약에 뭐 치즈케이크에서 뭐 설탕의 양에 따라 식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 하면은, 하나는 설탕 많이, 하나는 설탕 적게 동시에 부어서 맛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뭔가 그냥 뭐 얻어지는 게 없고요. 제과는 다 테스트를 무조건 해봐야 돼요. 책에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 얻는 정보랑 내가 만들어 봤을 때, 내가 만들어서 입에 넣어서 먹어보는 거랑 느끼는 게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좀 제과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영상이 하나 나오기까지 이제 루틴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 최근에 올렸던 바스크 치즈케이크 영상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그러면 일단 좋은 레시피를 제가 개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바스크 치즈케이크 레시피 몇 개로 이제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본 거예요. 동시에 4가지 정도 레시피를 책이나 유튜브, 구글 검색 이렇게 검색해서 좀 괜찮아 보이는 레시피를 4개 정도 찾았어요. 근데 일단 그 4개의 레시피를 공책에 적어 놓고 좀 특성을 파악을 했죠. 얘는 가루량이 다른 거보다 많네? 얘는 크림치즈 함량이 좀 더 많네? 뭐 얘는 계란량이 많이 들어갔네? 뭐 그런 식으로 다 특징을 적어 놨어요, 밑에. 그리고 이제 4판을 동시에 만든 거예요. 만들고 먹어보니까 그 4판을 따로따로 이제 시간차를 두고 먹으면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동시에 한 입씩 먹어보면 딱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얘는 좀 단단하구나, 뭐 얘는 좀 모양이 좀 크게 부풀었다가 뭐 깔아앉아서 안 예쁘네, 뭐 얘는 좀 계란 맛이 많이 나네, 뭐 그런 식으로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럼 그걸 또 적어놔요. 그러면은 4개를 한 입씩 먹어보면 내가 뭐가 제일 맛있다고 느껴지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버리고 그 제일 맛있었던 레시피를 하나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걔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아무 데서나 주는 레시피니까 그게 처음부터 내 입맛에 딱 맞을 리가 없잖아요. 팬딩량이 뭐 적어서 높이가 내 성에 안 찰 수도 있고, 뭐 유산지 까는 방법이 나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얘가 질감이 단단한 것 같다 이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점들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서 내 입맛에 맞는 식으로 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겠죠.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시중의 바스크 치즈케이크 레시피들은 다 밀가루나 전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레시피라 그냥 가루를 안 넣고 좀 되게 차르르한 촉촉한 식감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레시피 수정에 들어간 거죠. 근데 레시피를 수정하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인 어떤 원리만 가지고 감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레시피에 뭐 밀가루가 뭐 15g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도 형태가 안 무너지고 잘 남아있을 것인가,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몰라요,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감으로 이제 그때부터 한 거죠. 가루량이 적으면 덜 단단해지고 촉촉하고 부드럽지만 그 형태를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는 밀가루가 없기 때문에 훅싹 주저앉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의 함량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가루를 점점 줄여보고, 굽는 온도도 최저의 온도를 찾아야 되니까 굽는 온도도 한 두세 번 테스트해서 맞춰보고, 다른 부재료 같은 것도 좀 넣어봤어요. 리큐르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넣어보고 바닐라빈 넣어보고. 그래서 한 총 9번 정도 테스트 만들어 봤고요. 사실 이걸로 수업을 뭐 하실 분이나 이거를 진짜 맛있게 만들어서 가게에서 파셔야 되면 9번이 뭐예요? 테스트를 더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영상은 어쨌든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올려야 되고, 저는 시간이랑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뭐 치즈케이크 하나 가지고 진짜 뭐 수십 번을 막 2, 3주 동안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레시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은 그냥 정리하고 그냥 올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레시피가 어느 정도 완성됐고 제 입맛에도 맛있다 싶으면 그때쯤에 이제 베이킹하는 이제 지인들 있죠. 제가 막 신뢰할 만한 입맛을 가진 그런 지인분들한테 먹여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맛있네, 올려도 되겠다, 이런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 올립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항상 테스트를 막 10번 가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레시피가 금방 맛있게 나오면 두세 번 만에 만들고 올린 것도 많고요. 좀 시간 여유가 있고 욕심이 생기면 더 테스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떤 레시피를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이거를 정말 끝판왕까지 정말 테스트 많이 해서 최고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은 아직 아니고요. 지금 저도 실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수준에서 그냥 누가 먹어도 그냥 괜찮네 할 만큼 맛있을 정도로는 만들자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라서, 그냥 제 시간, 제 여건이 닿는 대로 그냥 많이 테스트 해보고 만들고 있어요. 실패한 베이킹의 원인 찾는 방법. 보통 뭐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많이 베이킹 시도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영상에 나온 거랑 똑같이 안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실패한 베이킹의 원인 찾는 방법은 내가 모든 거를 영상이랑 다 똑같이 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온도예요. 각 재료들의 온도랑 작업 환경의 온도, 그리고 오븐의 온도. 예를 들어 영상에서 버터를 따뜻하게 해서 넣으라고 했는데 따뜻하게 넣었는지, 뭐 생크림을 실온 상태로 넣으라고 나와 있었는데 차가운 걸 넣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 결과물에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베이킹에서는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게 이제 작업하는 작업장의 온도인데요. 작업장의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그것들이 재료에 영향을 끼쳐서 재료들이 필요 이상으로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 같은 경우에 작업 환경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븐의 온도, 예열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구우라는 온도에 맞게 구워줘야 되는데, 오븐 안의 온도는 또 그 겉에 다이얼 온도랑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손을 쓰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상에서는 뭐 주걱으로 이렇게 섞었는데 나는 막 이렇게 퍽퍽퍽 섞지 않았는지,
영상에서 손거품기를 썼는데 나는 주걱으로 뭐 대충 섞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 영상이랑 무조건 나랑의 차이점이 뭐였을까, 이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은 네, 실패한 원인 찾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높은 퀄리티를 위한 실험도 하시는데 실천하는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더 좋은 레시피가 완성됐을 때 뿌듯함으로 그것들을 다 견디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제가 뭐가 돼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제과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아직 되게 많이 실력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레시피를 올리면서 테스트 해보고 망쳐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것들이 다 저한테도 엄청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거 올리는 자체가 되게 큰 경험이고 이게 다 제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작년 초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실력이 진짜 그냥 생각 없이 있는 레시피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런 식감을 내고 싶은데 재료를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 이러면서 막 테스트해보고 먹어보고 계속 만들어보고 망쳐보고 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레시피랑 영상을 다 올리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제 저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을 때 100마디 이력서보다는 제 채널에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망치거나 만들어 보거나 이제 테스트하는데 시간이나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유튜브 하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언제 가장 힘드시나요? 보람을 느낄 때는 후기 올려주실 때 너무 좋죠. 사진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다, 그런 것들 진짜 너무 보람 있어요. 진짜로. 가장 힘들 때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닐 때는 사실 막 이렇게 불특정 다수 뭐 익명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 되게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진다든지 그럴 일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유튜버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많은 사람한테 내가 공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반응들에 상처가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올리신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건가요? 최근에 청포도 요거트 케이크 올렸었는데 촬영을 열심히 했는데 제가 메모리 카드 끌 때 카메라를 핀 채로 그냥 팍 빼버렸더니 촬영한 게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다음날 다시 찍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완전 멘붕이었어요. 오프라인 강좌 앞으로는 계획 없으신가요? 추후에 디저트 매장 운영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올해 수업을 그래도 꽤 많이 했었죠.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경험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했던 거고, 디저트 매장 운영할 생각 있으신지. 막 나중에 저만의 가게를 차리는 게 꿈이에요,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제 꿈은 아니고요. 그냥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긴 한데 그게 제 목표라든지 뭐 제 최종 목표 이런 건 아니어서 지금은 내가 베이킹으로 막
어떻게 돈을 많이 걷어들일까 이런 게 중요한 시기는 저한테 아니고요. 저한테 당분간 제일 중요한 이슈는 제가 이 제과 실력을 더 쌓아서 제과를 더 잘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뭔가 제가 이걸로 막 돈을 더 벌어들일 타이밍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연습하고 발전해서 제 실력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별로 막 돈을 막 많이 못 버는 거에 대해 조바심이 생기진 않고요. 돈은 솔직히 더 잘 만들게 되고 때가 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만간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가서 몇 년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이고요. 가서는 제과 쪽으로 공부도 하고, 일하면서 현장 경험도 쌓고,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하고요. 미국 가면 한국이랑 재료나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니까 스타일도 조금은 바뀌겠죠? 촬영하는 장소나 그런 것도 좀 지금이랑은 달라질 테고. 미국 가서도 유튜브 꾸준히 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실 거죠? 자도르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저의 인생의 목표는 제과를 잘 하는 거,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보다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는 저한테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한테 지금 단 한 가지 목표를 얘기하라면 이거고요. 조금 더 단기적인 목표는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영하는 게 네, 목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채널은 저의 그 베이킹 작업물에 대한 발자취이자 포트폴리오이기도 하니까요. 네. 베이킹에 관련된 세부적인 질문들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번 베이킹 Q&A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